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새벽 1시가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제일 낭보는요, 이 손흥민 선수가 오늘 칠레전에서요 2대0으로 이기는데 아주 결정적 수훈을 했어요. 이 프리킥을 넣어가지고 2대0으로 완전히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개인적으로 또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됐어요. 센츄리 클럽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A매치 게임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하면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가요 100번째 A매치였어요. 참고적으로 손흥민 선수는요 18살 때 2010년 12월입니다. 시리와와 친선 경기에서 A매치에 데뷔해서 칠레전까지 성인 대표팀에서 총 100회 경기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남자 선수에서는 통산 16번째 센츄리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A 대표팀에서 32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차범근 58골, 황선홍 50골, 박이천 36골, 김재한, 이동국 33골에 이어서 통산 득점 단독 6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칠레전 경기 뒤에는 손흥민의 센츄리 클럽 가입 행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행사에서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숫자 100이 새겨진 100경기 출전 기념 트로피를 손흥민 선수에게 주었고, 등번호 100번이 적혀있는 유니폼과 꽃다발을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두 조카가요, 꽃다발을 들고 삼촌에게 달려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표팀 서포터스인 붉은 악마 손흥민의 모습이 담긴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오늘 경기 최우수 선수인 하나은행 맘, 즉 맨 오브 더 매치, 여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이 대전에서 열린 칠레와의 친선 경기에서 후반 인저리 타임 때 프리킥 쐐기골을 넣은 것이 오늘 아주 어마어마하게 완벽한 손흥민 선수임을 우리 뭐라 그럴까요? 손흥민 팬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실력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정진석 의원,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 두 분이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 그 다음에 혁신의, 그 다음에 출범시킨 거, 이런 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놓은 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바 있고요. 자,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 쫓겨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쫓아냄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게 바로 6월 24일 날 있게 되는 징계위원회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가 평가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정치평론가 중에 한 분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죠. 장성철 교수의 경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때 캠프 공고팀장을 한 바 있고, 김우성 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자문위원을 지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정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죠. 이 장성철 교수도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평가해 드린 대로 이렇게 두 분이 공개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게 결국은 쫓아내기 위한 명분 축적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제죠, 이 MBC의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가지고 이 정진석,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의 이러한 입장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윤핵관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고해 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당 대표 중에서 끌어내리고 싶다, 그런 심증과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중진 의원이라면 당 대표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게 맞지, 공개적인 저격은 다른 의도가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윤리위에서 어느 정도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면 당 대표 측에서 내보내야 돼 라는 명분을 쌓아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요, 윤핵관들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윤리위에 있는 몇 분과 통화를 해봤는데 6월 24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더라. 그래서 6월 4일, 24일 전까지는 당이 시끄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외국에 가서 여러 외교 활동을 하는데 뒤에 앉아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진석 지금 의원은요, 우크라이나 방문한 거 이거 자기 정치 때문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입장문을 남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준석 대표
그래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혁신이 발족한 거 이거는 성급했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대표의 이 징계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퇴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시사하는 이 단초가 정진석 그리고 윤핵관의 핵심 권성동 의원의 입장문에서 나왔다. 마침요, 어제 여러분들께 제가 가끔 한 번씩 소개해 드리는데 자유민주당 대표가 누구냐면요, 고영주 변호사예요. 고영주 변호사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이 대표, 이 변호사가 수시로 이 주요 일간지 광고 형태로 중요 현안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놓는데요. 자, 어제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준석 대표 즉각 자진 사퇴하라. 중대 비위 의혹과 자유진영을 폄훼, 공천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징계 여부를 앞두고 있는 대표가 혁신 운운하는 것은 책임 모면용이다. 집권당 대표라면 자유민주주의, 국민통합과 발전에 나서는 대표여야 한다. 강성우파라고 하는 것은 체제 파괴, 좌파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자유우파를 폄훼하는 이 대표, 폄훼에 동조하는 이 대표 등 우파 참칭 기회주의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윤리위의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이 대표의 비유는 성상납 매매와 뇌물수수 의혹, 증거인멸 교사 등 법적으로 중대함은 물론이고 자신을 발탁한 정치인을 이용하고 배신한 성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집권당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강성 보수한 체제 파괴 좌파 세력에 대응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폄훼에 동조하는 이 대표와 그리고 우파 참칭 기회주의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자유우파 보수 진영이라고 말하는 논란의 인물이 있다면 그 개인은 개인이고 자유우파 진영은 자유우파 진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개혁도 국가와 체제 안보 그리고 경제 번영의 전제 하에서 작동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유진영이며 태극기 국민은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유진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말이죠, 태극기 국민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 대목,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우파 진영 내부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야당 동향을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재명은 나가라. 무슨 당대표 출마냐. 당대표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과 이게 이제 친명들은 무슨 소리냐.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지금 의원이 당대표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양쪽 진영의 충돌이요, 갈수록 크게 소리가 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재명 의원은요, 오늘 이 현충일이라고 하는 큰 기념일 앞에서 참 이상한 행보를 보였어요. 바로 뭐냐, 개항에 있는 황거장터 3일 만세 운동 기념탑을 찾았어요. 자, 현충일인데 3일 만세 운동 기념탑,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재명이가 3일 만세 운동 여기를 찾은 것은 결국은 친일 대 반일로 가겠다고 하는 프레임 걸기 작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현충일 행보, 그리고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거는 이 프레임을 잘못 걸었다. 역시 이재명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역사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갖다가 점령군이라고 했다가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빈약한 역사의식과 역사관, 꿰뚫어 잘못 설정된, 그리고 지나치게 진보 이념에 매몰된 정치인이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노출시킨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이런 이재명의 의원 활동 참 걱정스럽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친문들 중에서요, 이재명 후보가, 즉 대선 후보 있잖아요. 대선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 절대 안 된다. 내분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친명 쪽에서는 이 책임론은 기득권 카르텔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양쪽 정치 차원에서 진영에서요,
대대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우상호, 홍영표 이런 분들, 또 이낙연 이런 분들 얘기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 2015년도에 그러니까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장권을 잡으면 당이 항상 시끄럽고 내분이 생겼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할 때 결국 당이 깨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 대표 출마, 이거는 당내 다수 의견은 반대쪽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영표 의원도 다시 한번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성 지지자들이 사실상 절반의 승리다. 이 의원이 개항에 나가지 않았으면 김동연도 못 건지고 개항도 안 됐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평가는 잘못됐고 민주당은 여하튼 참패했다. 자, 그래서 그 참패한 원인, 이재명과 송영길 출마가 결정적 원인이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정치가 있는 것인데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나서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친명 대표적인 민영배, 그 다음에 안민석, 그리고 또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대표로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민영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당이 무너졌고 근본을 고치는 창당 수준의 재건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 모르겠다, 여러분끼리 잘해봐라, 이런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은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이게 궤변이에요. 그리고 안민석, 이재명 전당대회 출마 반대 주장은 개파적 관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책임론이 나온 것은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다. 신문계도 과거 정말 철저한 어떤 개파의 이해와 개파 관계에 의해 당을 운영해 왔고 공천도 해왔다.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자, 여기에 비해서 또 이제 김종민 의원, 친문의 핵심이죠. 김종민 의원도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이재명의 말하자면 직격탄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그리고 그 측근들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본인을 비롯한 친문들도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문은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느냐? 내부 비판이 부족했고 정부 주도의 정치를 그냥 용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런 부동산 문제, 최저임금 문제 얘기했을 때 비판을 하게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했어야 됐다라는 점을 이실직고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문재인 대통령만 믿고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럼 친문과 친명 사이에 극단적 대립,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요, 지난 3월 대선 이후에 신규 당원들이 많이 가입했는데, 이 3월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들한테 투표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예요. 당연히 신규 당원 대다수가 이재명 의원의 지지층인 개딸, 양아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친명에서는요, 반드시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반명은 무슨 소리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입당한 권리 당원 중에서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이런 규정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친명은 아니다, 신규 당원 납부 기준을 6회에서 3회로 줄이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대립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JTBC 정치부 회의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상복 기자가 말이죠, 개딸 그 다음에 양아들 해야 되는데 양아들이라고 안 하고요, 양아치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지지층, 이재명 지지층에서 난리가 나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상복 기자는 바로 수정을 했어요. 양아들이라고. 그런데 바로 잡고 투표권 쟁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담을 이어갔는데, 방송이 끝난 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요, 양아치들 발언만 편집된 영상이 확산되고 있고, JTBC 방송사고라며 유머 콘텐츠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아요.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듣다가 깜짝 놀랐네, 개딸 양아치들이라고 한 줄 알고 갑자기 양아치들 나와서 빵 터졌다. 그런데 이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은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는요, 어머 미친 거 아니냐, 언론 중재위에 가야 하냐, 순간 멘붕, 따지자, 정정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건 사과받아야 된다, 내가 뭘 어쨌다고 양아치냐, 명예훼손이다, 이런 글들이 대대적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재명 지지자들,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요, 그야말로 단순한 실수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양아들보다는 양아치들, 이게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조금 더 빈도수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수한 거 아니냐. 그리고 바로 수정했다. 그런데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댓글을 올린 거, 이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날이 새면 오늘 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해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남북관계, 그 다음에 국제정치를 공부할 예정으로 있어요. 1년짜리. 자, 그런데 출국에 앞서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인 풀꽃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이 얘기는요, 잊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잊혀지는 것 두렵지 않다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의 시까지 지금 내가 페이북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전날 지지자 모임에 초청받은 자리에서 불꽃의 노래를 암송했다라고 밝히고, 바람에 날린 씨앗이 아무 곳에서나 싹트고 자라 꽃을 피우고 다시 씨앗을 잉태하는 야생화의 삶을 생각하며 음미해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을 위해 기쁘게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바로 5일날 지지자 모임에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 대표가 바뀌는 한이 있어도 당은 안 바뀐다. 당원이 주인이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재명은 대표되면 안 돼. 내가 대표돼야 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당 내용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를 잘못 다루면 많이 쪼그라질 우려가 있다. 이 국면을 빨리 현명하게 넘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또 요즘 매일같이 입장문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박지원 전 원장도 어제 이제 광주를 갔잖아요. 광주에 가서 또 기자들하고 한마디 했어요. 뭐냐, 비대위 구성을 2선에서 돕겠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비대위는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면서 실용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비대위는 민생 경제에 대한 대안을,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윤석열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당으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복당을 하면 비대위 당 대표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어 망설여지지만 소신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온 민주당에서 어떻게 됐든 안철수 신당에 참여했고, 비록 국정원장 때문에 당적을 가질 수 없었지만 6년간 민주당을 떠나 있었다. 이것이 제 인생과 제 정치의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당, 당원, 국민, 또 광주 시민을 비롯한 호남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고 밝혔어요. 자, 이 얘기는 내가 사실상은 이 성골이야, 민주당. 그러니까 내가 잠시 외도를 했지만 외도 갖고 비판하지 마. 내가 성골이기 때문에 민주당 당대표 할 수도 있고 비대위원장 할 수도 있어. 알았지? 이 메시지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광주 역대 최저 투표율 37.7였죠.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지난 대선 때 광주는 아낌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줬지만 실패하고도 겸손하게 반성하고 개혁하지 않고 오만하니까 실망감이 하늘을 찌른 것이다. 이 대목에서요, 이재명을 맞으면 직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너는 당대표 나오면 안 돼.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국정원장을 누가 시켜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줬잖아요. 당연히 친문이죠. 예, 그리고 비록 민주당이 다 당선됐지만 37.7 투표율은 광주 시민의 민주당에 너무 아픈 회초리를 때렸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요, 광주 시민들이 이제 그만해. 내가 당 잡을 테니까 지원 좀 많이 해줘. 이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박완주 의원이 단단히 열이 받은 것 같아요. 오늘 페이북에 다시 한번 입장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강제추행, 성희롱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20년 동안 같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내가 끝까지 밝히겠다. 절대 그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 또 그 즉각적으로 이러한 박완주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박완주 의원 입장문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고통과 희생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피해자 측은 무슨 소리야?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어. 맞받아치고 있어요. 자,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우일에게 의한 강제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윤리특위위원회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추행과 성희롱,
그리고 1월 병가 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 전혀 사실이 아니다. 긴 기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울지라도 이제 주장이 아닌 객관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거짓과 허위로부터 진실을 밝힐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사법당국은 물론 언론과 국민께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진실을 소상히 밝혀 나가겠다. 그리고요, 대선 일주일 앞둔 3월 초 당사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들었다. 20여 년 정치 여정을 함께해온 동지였기에 무척 당혹스럽고 충격이었다. 3월 말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고 4월 말경 수사기관이 아닌 당에 신고가 접수됐고 5월 12일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몸담았던 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수많은 증거로 당장 진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성비 진실 공방으로 더 이상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게 남겨진 선택은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적극 반론하고 증명하는 길뿐이었다.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진실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곳에서 밝혀 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에요, 윤예림 변호사, 피해자 측 변호사인데요. 입장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가 행한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는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있지만은 가해자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요, 형소법 규정된 법의 호소에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바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주시길 바란다. 저희는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니까요, 둘 다 증거로 밝히겠다는 거예요. 자, 예, 참 그래서 말이죠. 상당히 이 두 분의 주장, 뭐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당선인이요, 5일 밤에 SNS를 통해서 이 오세훈, 안철수 이런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 참 성질이 급하다. 그러면서요, 벌써부터 차기 운운하는 것은 새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다. 차기는 대통령 임기가 반월쯤을 돈 후인 임기 3년 후에나 서서히 거론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힘을 모아 새 대통령이 잘 하도록 격려하고 도와줄 때다. 벌써부터 차기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인해서요, 너무 이게 조기 과일되는 거 좋지 않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 출범인데 지금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 차기 운운한 거, 이 대목은 홍준표 의원, 이 대구시장 당선인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